예, 반갑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예, 오늘이 2020년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하루 잘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이 커피가 얼마나 그립던지. 예, 지금 6시 한 10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아까 로스팅한 에티오피아 코케허니 예가체프를 이용을 해서 칼리타 웨이브 드리퍼를 이용을 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맛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좀 둘둘둘 법칙에서 조금 벗어나서 향 좋습니다. 좀 비주얼한 거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한 30g 사용하고요. 분쇄도는 35를 요즘 계속 이제 3일째 되나 보네요. 일단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케허니의 그 아주 우아한 향이 너무 좋습니다. 분쇄도는 조금 많이 굵어졌죠. 그 전에 28이나 30이나 손에 아주 그냥 커피 잔을 준비를 안 했네. 그리고 물은 끓여놨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환상이라고 그럴까요?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커피 잔도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조금 데우고 있고요. 물은 90도, 이게 약볶음이니까요. 일단 요 하얀색 드리퍼는 요 종이 필터는 하얀색은 굳이 린싱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린싱은 안 하고요. 서버만 한번 뜨거운 물로 살짝 데피겠습니다. 그리고 살살살 흔들어서 수평을 맞춰주고요. 리셋을 누르고 그 다음에 숫자는 제가 보이는 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92도입니다. 지금 물은 이걸로 이용해서 커피를 내려보겠습니다. 향 좋습니다. 그리고 눌러주고요. 갓 로스팅한 원두기 때문에 부풀어오름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10초에서 30초에서 한 40초 정도 기다리면 추출이 되면서 뽕뽕뽕 물길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일단 다른 거 없이 저는 둘둘둘 법칙 기준으로 해서 변형해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물을 얹어 줍니다. 향 기가 막히네요. 1차 또 살짝 내려앉으면 또 2차 살짝 내려앉으면 또 살짝 내려앉으면 4차 이렇게 해서
210ml 정도 추출합니다. 예. 추출 시간은 뜨거라. 한 2분 정도 걸렸죠. 예. 그리고 컵 데운 물은 서버를 살살 흔들어서 잡향을 빼주시고, 예, 오늘은 조금 모자라네요, 그죠? 예. 아이고. 이렇게 해서 한 잔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 추출 시간은 한 2분 정도 걸렸죠. 온도 한번 재볼까요? 그래도 69도네요, 그죠? 예. 조금 온도가 높은 편이죠. 예, 이렇게 커피를 내리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거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예, 얘가 제품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진짜. 기가 막히네요. 몇 가지 이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좀 다해서 말씀을 한번 제 의견입니다. 예.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마다 또 다 다르고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들을 이유는 없는데,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예. 요걸 드리퍼라고 잘 보이나요? 조금 두꺼운 펜으로 해야 되나? 예. 요걸 드리퍼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원두가 담겨졌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추출이 됩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죠. 첫 번째, 이제 원두의 양입니다. 두 번째, 로스팅 날짜라고 그럴까요? 로스팅 데이, 예, 하여튼.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물의 공급량입니다. 예, 제가 글씨를 못 써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스팅 날짜가 최근에 로스팅 한 거일수록 뜨거운 물이 들어갔을 때 이 커피 부풀어 오름이 더 좋습니다. 그죠? 그거는 동의하시죠? 이건 이제 로스팅 날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두의 양이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15g을 원두의 양을 드셨다 하면 원두의 양을 그러니까 요거는 좀 비주얼한 거, 커피빵이 좀 예쁘게 보여지게끔 커피를 추출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몇 가지 조건이에요. 좋습니다. 제가 원래는 둘둘둘 법칙으로 커피를 내릴 땐 커피빵이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의 양이 조금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5g에서 한 30g 정도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의 공급량. 그러니까 이전에 둘둘둘 법칙으로 제가 커피를 내릴 때의 모습을 보시는 거 하고, 그제, 어제, 오늘, 그러니까 지난 두 편하고 오늘 것까지 해갖고 세 편은 제가
기준점이 변수가 좀 생겼죠. 30g을 이용을 하고요. 갓 로스팅한 원두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의 공급량도 물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드리퍼입니다. 드리퍼가 제 생각에는 칼리타도 좋고요. 그러니까 하리오보다는 칼리타나 칼리타 웨이브가 좋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좋냐고 물어보신다면 칼리타 웨이브를 추천해 드립니다. 요게 커피빵이 이렇게 일어나기가 가장 제가 봤을 때 좋습니다. 그 다음엔 칼리타. 그러니까 하리오가 제일 안 일어나죠. 왜냐면 물 빠짐이 빠르니까.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분쇄도입니다. 분쇄도.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되는 것들은 변수는 다 나온 거죠. 물의 온도 그 정도만 빼고요. 그 다음에 커피 추출하는 양 빼고. 예, 분쇄도가 좀 굵어지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28에서 32 사이의 분쇄도를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35 정도를 하고 있죠. 예, 드리퍼도 칼리타 웨이브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물의 공급량도 얇은 물줄기로 넓게 포진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두꺼운 물줄기로 천천히 제가 원을 그리면서 물을 공급하는 걸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예. 이 조건들이 어느 정도 맞으면 커피빵이 굉장히 이렇게 예쁜 상태에서, 그리고 거품이 막 일어나죠. 예, 거품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이 커피 돔이 가라앉았다 또 물을 공급하면 또 일어났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가라앉는다는 건 커피가 추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물을 공급을 하면 또 일어나죠.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분쇄도 굵기는 원두의 특성도 있을 거고 개인적인 그 그라인더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환경에서는 저는 그냥 한 35 정도 무난합니다. 뭐 앞으로는 28까지도 한번 원두 돌아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리퍼도 하리오 말고 칼리타나 칼리타 웨이브, 물의 공급량. 예. 이게 무슨 원리냐면 물이 들어가면, 원두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면 어제 말씀드렸나요? 요렇게 커피 원두가 분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는, 분쇄가 되는 이 안에는 커피가 생두에서 열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색깔도 바뀌고 풍미도, 생두가 갖고 있는 풍미도 살아납니다. 바뀌죠. 그러면서 이 사이에는 여러 가지 향미라든가 풍미라든가 그런 걸 포함해서 가스가 찹니다. 원두의 가루들이. 근데 그게 이렇게 담겨져 가지고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서 이 기공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그럼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요 기공 사이에 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 물이 들어가면 에어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 자리에 물이 들어가니까 빠져나오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유효한 성분, 그 다음에 우리가 불필요한 성분이라는 표현도 하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풍미의 성분들까지도 추출이 됩니다.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서 이 안에 물이 차고 이 안에 있던 가스라든가 커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그게 위로 나오면서 느껴지는 걸 아로마 향이라 그러고, 밑으로 추출이 되는 걸 우리는 이제 수용 물이랑 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커피 향이 담긴 물을 마시는 거죠. 이게 커피죠.
그럴 때 물이 들어가면서 이 안에 있던 기체들이 풍미들하고 다 빠져나오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돔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커피의 양이 적을 때보다 10g이나 15g을 사용할 때보다 30g을 쓰면 에어가 더 많이 나오겠죠. 첫 번째 그 원리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제 두 번째, 로스팅 날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에어는 자연 상태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들어갈 때 반응할 이유가 없죠. 이 커피 돔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가스가 벌써 빠져나갔으니까. 그게 보통 한 일주일 이후서부터는 확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한 열흘에서 보름이 지나면 대부분은 가스가 많이 빠져나갔다고 보죠. 특히나 3주에서 4주 차로 넘어가는 원두는 거의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이 돔이 형성되지 않는 걸 익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로스팅 날짜가 빠르면 빠를수록 갓 로스팅한 원두일수록 뜨거운 물에 반응하는 이 속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근데 물의 공급량,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둘둘둘 법칙에서 얇은 물줄기로 공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얇은 물줄기가 공급이 되면 요 위에 있는 것들이 먼저 뜨거운 물하고 반응이 돼가지고 벌써 반응이 되죠.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공급을 좀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더 많은 커피 가루들의 물이 들어가겠죠. 기공 사이에. 그러니까 가스가 나오는 속도가 확연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돔이 유지가 되는 거랍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드리퍼, 하리오는 물 빠짐이 빠르죠. 근데 칼리타 웨이브하고 칼리타 같은 경우는 요 하부층에서 물하고 커피 원두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하고 커피하고 만나는 시간이 좀 길면 길수록 일단 바디감하고 밸런스가 좋아지겠죠. 커피하고 물하고 만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조금 더 커피가 가지고 있는 유효한 성분이 추출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하리오는 그냥 물 빠짐이 빠르니까, 그래서 클린한 맛이 난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퍼 같은 경우는 웨이브라든가 칼리타 웨이브라든가 칼리타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분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본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요거는 한번 조절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죠. 요런 궁합들이 맞으면 요 돔은 예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조합이에요. 조합. 근데 이거를 누가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좀 어렵죠. 어떤 날은 돔이 예쁘게 일어나는데 돔이 형성이 좀 잘 안 되고 금방 꺼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끝에 가면 이렇게 돔이 예쁜 형태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쁜 형태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푹 하고 꺼지는, 소위 말해서 뭐 보기가 안 좋은. 근데 이제 요거는 대충 이해를, 제가 좀 시간이 좀 이것저것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시간이 워낙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좀 집중도 있게 좀 말씀드리려고 엑기스만 따다다다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될 건, 자, 과연 커피 돔이 일어난 것하고 커피 돔이 예쁘게 일어난 거하고 커피 돔이 없이 제가 이제 매일 하는 제 일반적인 커피를 내릴 때 그냥 이렇게 되죠. 벽에도 이렇게 커피, 보통 이렇게 되죠.
이제 요 차이에 대해서, 맛의 풍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은 해봐야죠. 이쁘다고 그래서 무조건 맛이 있느냐. 맛하고 비주얼하고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커피 돔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물이 공급이 되면서, 그죠? 물이 이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가스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위에 있는 원두들의 원두 가루들은 이 커피의 유효한 성분들을 가지고 분명히 있을 템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추출되지 않는 단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단점 때문에 라도 커피의 양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딱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면, 표현을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위에 원두들은 적어도 절반 이상의 부풀어 오른 이 위에 원두들은 커피의 유효한 성분이 추출이 충분히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얘랑 비교해 본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둘둘둘 법칙으로 커피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제가 하여튼 물줄기를 얇게 하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 차례 뭐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도 하지만 맨 끝에는 제가 러프하게 물을 뿌리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확산이라는 작용이 이 안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확산이라는 이 물이 들어가면서 이 물이 커피 원두들한테 다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만큼만 물을 붓는다 해서 요만큼만 커피가 추출이 되는 게 아니고, 물이 들어가면서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다시 차오르지 않습니까? 기포도 에어도 올라오면서 같이,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쫙 다 적셔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물컵에다가 잉크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천천히 확산되는 것처럼, 내지는 우리가 담배를 피면 공기 중에 담배 연기가 확 퍼지지 않습니까? 확산이죠. 여기도 그게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도 커피가 다 젖어져 있기는 젖어져 있죠. 추출이 안 됐다고 보진 않죠. 그렇지만 얘랑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추출률이 이 상부의 커피는 적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양이 많이 담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로스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하부에서의 커피가 추출되는 시간, 커피가 추출되는 거는 이 하부에 있는 커피 것들이 추출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커피 돔을 의도적으로 의식해서 좀 비주얼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뜸들이기 할 때 물을 많이 붓잖아요. 그러면 커피 맛이 텁텁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주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뜸들이기 양,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의 양도 두꺼운 물줄기일지라도 자기가 몇 번 연습을 해가지고 일정한 굵기로, 양으로 공급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좀 천천히, 저처럼 빨리 돌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
물을 주면서 회전을 할 때 이 속도를 좀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제가 좀 빠른 편이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한다 그러면 여기는 물의 공급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넓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커피 가루가 갓 로스팅한 원두들의 커피가 많은 상태에서 물의 공급량이 빨라지면 어차피 빠를 때 이 밑에서 올라오는 에어 때문에 아까처럼 커피 거품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거품이 막 크게 부풀어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었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두 개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맛이 더 좋은지 이것도 좋습니다. 원두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금처럼 원두를 많이 넣었다고 그래서 커피가 진할 거다 아닙니다. 왜? 실질적으로 커피가 추출되는 건 30g의 원두를 넣었지만 제 생각에는 한 20g 정도의 여기서 20g 정도 넣은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돔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녀석들은 커피가 좀 알차게 추출되기는 좀 어렵다는 제 의견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커피가 물하고 닿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커피 맛이 여기가 좀 선명하고 진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또 여기도 무시를 못하는 게 커피 양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풍미도 여기랑 비교해 보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한번 해 보십사.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풍미 차원에서 두 가지가 그러니까 예쁘게 돔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 커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맛있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쁘게 커피가 추출이 되면서 맛도 좀 알차게 뽑히려면은 조금 더 연습이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여기는 중급 이상 숙련도가, 여기는 이제 초심자. 여기 걸려갖고 그 시간 쓰십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커피 내리는 건 편안하게 둘둘둘 법칙으로 이렇게 내려서 드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좋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숙련이 돼서 내 커피에 조금 그런 매뉴얼이 좀 생겼다 하시면 이제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죠. 재밌습니다. 연습하시면. 근데 저는 이제 이쪽은 좀 말씀을 좀 잘 안 드리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런 매뉴얼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위로 연습을 한다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굳이 내가 왜 뭐 막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맛있는 커피 한 잔 만드는 게 저희 일이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레파토리나 순서를 이렇게 좀 짜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조금 더 제가 알아보고 저도 컨닝 해가지고 조금 더 구성지게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해서 단락별로 딱딱딱 포인트 찍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빨랐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더 좋았겠죠, 당연히. 근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아이고 이런 거를 좀 그래도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불현듯 떠올라서 그냥 A4 용지 하나 밑에서
프린터기에서 A4 용지 하나 꺼냈습니다. 예. 안 그랬으면 도표 그리고 뭐. 예. 이제 나이를 먹어서 게을러져 가지고요. 좀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이제는 싫어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하고 내 생각에 상대적인 사람을 만나면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40대를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그런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귀찮기도 하거니와 설득력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설득하기 위해서 뭐 제 시간을 쓰는 게 솔직히 좀 너무 아깝더라고요. 굳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 사람이 알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사는데 전혀 영향이 없거든요. 또 내가 내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내 생각하고 동기화시키지 않는다 해서 내 인생이 뭐 문제될 것도 없고 네. 서로 그게 무관심인가요? 하여튼 뭐 좀 지쳐 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는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건성으로 그리고 저도 뭐 심도 있는 얘기를 좀 잘 안 하죠. 그 얘기하면 서로 이제 마찰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커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하고 가끔 얘기를 하면 꼭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듯이 저도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래서 커피를 조금 이제 알기 시작해 가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하고 항상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주먹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 방향밖에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은 이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주먹을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방향을 보고 주먹이라고 얘기하고 설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제 시각이랑 제 위치에서 같은 방향을 보지를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방향이라고 그래갖고 주먹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장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난 다음서부터 뭐 제 표현으로는 게을러진 거고, 그리고 좋게 얘기하면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무관심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같은 방식으로 같은 커피를 내리면 늘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죠, 당연히. 핸드드립이니까. 뭐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려도 매일매일 커피 맛이 바뀌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변수를 찾아가야 되는 그 행위자들이거든요. 그 변수를 적용시키지 않을 거면 집에 그냥 에스프레소 머신 가정용 그거 하나 사가지고 분쇄해서 에스프레소 머신 커피를 마시면 됩니다. 그게 효율적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진짜 맛있는 커피 한 잔 찾기 위해서 이제 긴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한 잔씩 드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매일 하는 사람 못 당해요. 그거는 뭐 그건 진리죠. 매일 한 잔씩 이렇게 한 잔씩 드셔보시고, 그런데 거기에 변수를 조금씩 적용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변수를 적용하면서 깨닫게 되는 새로운 세계가 기가 막히다니까요, 진짜. 아니, 제가 맛없는 거면 제가 뭐 하려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빨에 땀 나가면서 뭐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 기가 막힙니다. 아주. 코케허니. 이거는 꼭 드셔보십시오. 이거는 뭐 어느 원두 파는 데에서 드시든지 간에 이 맛은 뭐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또 워낙 선호도가 높은 원두라서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뭐 아리차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콩가, 첼바 이런 것들은 설명이 필요 없죠. 공신력 있는 원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략하게나마 두서없이 조금 비주얼하게 커피를 내리는 이렇게 커피빵 이렇게 예쁘게 내리는 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참고 한번 해보십사 몇 말씀 드렸습니다. 뭐 틀린 내용도 있고 익히 알고 계신 것 중에 해보시면서 또 잘 안 맞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저를 자꾸 탓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본인이 이게 어디에 뭐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계속 찾아가면서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이렇게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영상 찍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오늘 커피 한 잔 잘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